오늘은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기둥입니다. 기둥 중에서도 각기둥 먼저 볼게요. 자, 각기둥의 건널비라는 것은 겉표면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얘를 전개도로 펼쳐서 넓이를 구하시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이 예를 한번 볼까요? 삼각기둥 보이시죠? 삼각기둥의 전개도로 펼쳤을 때 그 평면 도형들, 그 전체 평면 도형의 넓이가 건널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삼각기둥, 그러니까 각기둥의 특징이 뭐냐면 밑넓이가 두 개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옆넓이를 펼치면 직사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하기보다는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밑넓이는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하시고요. 그리고 옆넓이는 전체 하나로 생각해서 넓이를 구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는 뭐랑 똑같냐면 밑넓이의 둘레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밑면의 둘레랑 똑같죠. 그리고 각기둥의 높이가 이 옆넓이의 세로가 되겠죠. 옆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가 밑면의 둘레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밑면의 둘레가 가로고 세로가 높이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로 옆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피는 뭐냐면요. 이런 기둥에다가 물을 집어넣었을 때 그 양을 부피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밑넓이 있잖아요. 밑넓이가 켜켜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 우리가 종이를요, A4 용지를 쌓아놓으면, 직육면체들이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죠. 그래서 요 면 있죠. 요 밑넓이에다가 이 밑넓이가 높이만큼 쌓여 있는 게 부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피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예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각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삼각기둥이 있으면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개도로 펼칩니다. 길이를 생각해보면 여기가 8cm, 여기가 8cm, 여기 6cm, 그리고 여기 10cm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10cm를 말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얘를 전개도를 다시 접었을 때는 이 면과 이 면,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8이면 얘가 8,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만나니까 여기는 6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높이가 여기 세로의 길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옆넓이는 이렇게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로의 길이는 8 더하기 10 더하기 6으로 해서 24가 돼야 되겠죠? 높이는 5니까 5 곱하기 24. 5 곱하기 24는 12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때 24는 밑면의 둘레와 같다라는 것, 이런 거 생각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넓이 구해볼게요. 자, 밑넓이는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여기 직각삼각형인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밑변으로 두고 얘를 높이로 둬야 되겠네요. 따라서 밑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 해서 약분하면 4, 6, 24가 나오겠네요. 자, 이런 밑넓이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건넓이는 24 곱하기 2 더하기 120으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24 곱하기 2는 48이니까 120과 더하면 168입니다. 8이랑 10이랑 6 다 더해서 여기가 24.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24, 세로의 길이는 5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부피는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그랬죠? 자, 밑넓이는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이고, 높이는 지금 5가 되겠죠? 높이 5로 하시면 됩니다. 약분해서 4가 되고요. 4, 6, 24, 24 곱하기 5 하면 되겠네요. 24 곱하기 5는 5, 4, 20, 5, 20이니까 120이다 라고 부피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기둥 중에서 원기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원기둥 또한 건널비를 구할 때는 전개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건널비를 구해야 돼요. 그럼 원기둥, 전개동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밑넓이는 둘 다 원이고요. 옆넓이는 큰 직사각형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건널비는 밑넓이가 몇 개 있다? 역시나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옆넓이는 직사각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밑넓이는요. 반지름의 길이, 그러니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파이 r 제곱이 되는 것이고 여기다 곱하기 2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옆넓이 한번 볼게요. 옆넓이는 직사각형인데
우리가 세로의 길이는 역시나 높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이로 하시면 되는데 이 가로의 길이는 뭐랑 똑같다? 그렇죠. 이 원의 둘레와 똑같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원의 둘레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2파이 r이니까 이 가로의 길이가 2파이 r이 되겠네요. 따라서 옆넓이는 2파이 r 곱하기 h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기둥의 부피는요, 똑같아요. 밑넓이를 켜켜이 쌓아놓다. 얼만큼? 높이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부피의 밑넓이가 원이어서 파이 r 제곱 처리하고요. 그리고 높이인 h를 곱해서 부피는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같은 원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건널비는 밑넓이 2개에 옆넓이 하나 여서요. 먼저 밑넓이는 반지름이 3이니까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밑넓이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처리하고요. 옆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와 같으므로 밑면의 둘레가 6파이가 되겠죠? 6파이 곱하기 높이 10이 돼서 가로 곱하기 세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3, 3은 9, 9, 2, 18이니까 18파이 플러스 60파이 정답은 78파이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피는 밑넓이가 파이 r 제곱이고요. 여기다가 높이 곱해서 10 하면 되겠죠? 그래서 90파이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는요. 그냥 건널비랑 부피 구하는 공식들을 잘 외우고 적용하시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로는 뿔, 건널비와 부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각뿔 얘기부터 할게요. 자, 각뿔도 건널비는 겉테두리를 말하는 거니까 전개도로 펼쳐서 넓이를 구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넓이는 뿔이기 때문에 한 개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둥과의 차이점이겠죠? 여기에 옆넓이가 들어갈 건데 옆넓이가 다 삼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삼각형이 총 4개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삼각형을 구해서 곱하기 4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피는요, 그 뿔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각기둥 있죠? 각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뿔로 하나로 모아져 있으면, 얘를, 그, 각기둥에다 집어넣으면 3분의 1만큼의 부피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기둥의 부피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각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잖아요.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된다. 자, 이게 3분의 1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높이가 같은 각기둥에다가 물을 꽉 채우고 여기다가 각불을 갖다 집어넣어요. 각불을 갖다 집어넣으면 물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각불을 빼면 남은 물이 3분의 2가 찰랑찰랑찰랑 남았다라는 것을 봐서 이 각불의 부피는 이 각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3분의 1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는 각기둥의 부피였잖아요. 각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각뿔의 부피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뿔대 한번 해볼게요. 자, 각뿔대의 건널비도 우리가 전개도로 펼쳐서 구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 각뿔의 특징이 각기둥과 다르게 밑넓이가 1개였잖아요. 근데 각뿔대는 다시 밑넓이가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옆넓이, 넓이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부피는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요. 각뿔대란 각뿔이 있었는데 각뿔의 밑면과 평행한 선으로 각뿔 윗부분을 잘라낸 것이 각뿔대잖아요. 그래서 부피를 구할 때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원래 큰 각뿔에서 그 잘라낸 작은 각뿔을 빼서 각뿔대의 부피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각뿔의 부피에서 작은 각뿔의 부피를 빼는 방식으로 작은 각불의 부피를 빼서 각불대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사각뿔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건널비를 구하려면 선생님이 전개도로 펼치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지금 있는 겨냥도를 가지고 전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밑넓이를 보면 얘는 지금 사각형인데 10,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으니까 정사각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옆면에 높이가 필요하니까 여기가 13이라는 길이가
이 길이다라는 걸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그럼 옆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옆넓이는 삼각형 4개로 이루어져 있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0, 높이 13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옆넓이가 총 4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4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넓이가 삼각형 4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곱하기 4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산해보자. 자, 2랑 이렇게 약분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26이니까 26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밑넓이는요, 정사각형이네요. 10 곱하기 10해서 100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건넓이는 옆넓이 더하기 밑넓이가 되므로 얘는 360이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피는요, 각기둥의 3분의 1이다 라고 했죠?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됩니다. 밑넓이는 10 곱하기 10. 그럼 높이는 여기 지금 꼭지점에서 수선으로 떨궈야 되겠죠? 그래서 12가 높이가 되겠네요. 3, 40이니까 부피는 400이다 라고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원뿔의 건넓이와 부피 얘기해 볼게요. 자, 원뿔의 건넓이도 역시나 밑넓이 1개 그리고 옆넓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밑넓이가 원이잖아요. 그래서 밑면에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파이 r 제곱이 밑넓이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옆넓이를 해야 되는데 옆넓이는 지금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죠. 자, 우리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호의 길이 가지고서 구했던 거 기억나세요? 2분의 1 그리고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였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2분의 1 지금 반지름을 우리가 그 겨냥도로 만들었을 때 이 모선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와 같잖아요. 이 원의 반지름이 지금 r이니까 이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 되겠네요. 그래서 2파이r을 여기다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뿔의 부피도 마찬가지예요. 원기둥에다가 뿔을 담갔다 빼면 3분의 2라는 물이 남거든요. 원기둥에다가 뿔을 담갔다 빼면 3분의 2의 물이 찰랑찰랑찰랑 남아지게 돼요. 따라서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를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3분의 1에 곱하기 파이 r 제곱의 높이는 h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원뿔의 건넓이와 부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건넓이 봅시다. 건넓이는 밑넓이는 반지름이 6이니까 파이 6제곱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얘를 펼쳤을 때 옆면이 부채꼴 모양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모선의 길이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밑넓이의 반지름을 가지고 둘레를 구하면 그 둘레가 호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 가지고서 둘레를 구하면 12파이고요. 그럼 이 호의 길이가 12파이가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호의 길이. 그래서 12파이. 이렇게 하면은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겠죠. 정리해볼게. 36파이 플러스 요거 약분해서 6이니까 60파이여서 정답은 96파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가 36파이 곱하기 높이가 여기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8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3인 3, 12파이, 12파이 곱하기 8은 96파이다 라고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구의 건널비와 부피 부여볼게요. 자, 얘는 그냥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알려줘 볼게요. 자, 구의 건널비는 우리가 나중에 고2가 되면은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 구라는 것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실 있죠? 실을 가지고 얘를 이렇게 둘레를 둘러싸요. 둘러싸서 이렇게 쭉 감으면 이 구 전체를 둘레를 감을 수 있겠죠? 그걸 풀러서 그 길이를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 또아리를 들어서 이렇게 원을 만들면요. 이때 이 원의 그 반지름이 2r과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2r은 뭐냐면 9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지름 있죠. 이 지름의 길이가 2r인데 이 2r이 이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의 넓이가 이 9의 건널비가 돼주는 겁니다. 따라서 파이 r제곱인데 r이 지금 2r이죠? 제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4파이 r제곱이라는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9의 반지름이 r일 때 4파이 r제곱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암기하시면 돼요. 자, 부피도 한번 볼게요. 자, 부피도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9를 꽉 차게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높이가 결국에는 9의 지름과 같은 원기둥 있죠? 거기에다가 물을 원기둥에다 꽉 채우고 9를 넣어서 9를 넣게 되면 물이 넘치겠죠? 그리고 나서 9를 빼면 3분의 1만큼의 물이 남게 돼요. 따라서 이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3분의 2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2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원기둥의 높이는 지름과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기둥의 부피 곱하기 3분의 2가 구의 부피와 같더라. 자,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자, 반지름이 r, 그러니까 9의 반지름과 똑같겠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는 선생님이 지름이 높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r 곱하기 3분의 2다라는 식이 되겠네요. 정리하면은 3분의 4 파이 r 제곱에 r이 하나 더 있으므로 r 세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4파이 r제곱,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니까 얘는 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건널비와 부피를 다 배웠는데요. 이때 우리가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가는 원뿔과 구와 원기둥의 부피에 비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구를 높이가 지름인 원기둥에 꽉 차게 집어넣다 빼면은 3분의 2라는 얘기를 했었죠. 또 원뿔은 이 원기둥에다가 원뿔을 집어넣다 빼면 물이 3분의 2가 남으므로 원뿔은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원뿔은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고 9는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2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므로 원기둥의 부피를 1이라고 했을 때 원뿔은 3분의 1, 9는 3분의 2의 비율을 갖습니다. 따라서 원뿔 9 원기둥의 부피의 비는 3분의 1 대 3분의 2 대 1과 같아요. 자, 그런데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 3을 곱하면 1대 2대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원뿔이 1일 때 9가 2고요. 원기둥이 3이다 라는 비율을 갖습니다. 이때 그 9의 반지름이 r인데 그때 원기둥의 높이를 2r로 하는 원기둥과 그리고 원뿔도 마찬가지겠죠? 원뿔의 높이가 2r인 것과 그리고 9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율이 1대 2대 3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